상반기에 확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앞두고 미래철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명운동에다 삼보 일배까지 등장했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나를 다녔던 충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은 인사 조치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쪼개기 허가 논란에 대해 옥천군의회가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부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 지하철이 포함된 충청권 광역철도를 관철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삼보 일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곤란해하고 시간은 없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예전 같은 범도민 운동도 쉽지 않아 충북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1968년까지만 해도 기차가 다니던 청주 도심의 옛 철도 건널목터.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돼 청주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리길 기원하며 이곳에서 삼보일배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경제단체 대표들은 청주역이 외곽으로 옮겨가며 청주 도심이 철도에서 소외된 40년을 되찾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청주도 반드시 지하철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 등을 써놓은 기원 리본이 도심에 설치된 열차 조형물에 매달렸고 각 단체가 준비한 현수막도 거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서명운동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시용 지사와 박문희 의장이 첫날 서명했고 각 단체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공청회까지 50만 명의 충북 도민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주 시민들은 대다수가 지금 대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마 청주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광역철도를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주 지하철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계속되는 충북의 요구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송 분기역 방사광 가속기 등 대형 국책 사업이 결정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충북 도민의 염원을 표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지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충북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외에도 혁신도시를 지나는 2개의 철도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요구한 두 노선을 충청북도가 정부에 모두 건의한 상태인데 역시 정부 설득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또 다른 노선은 진천주도 수도권 내륙선과 음성주도의 중부내륙철도 지선. 중부내륙철도 지선은 경기도 이천에서 경북 문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음성 감곡에서 지선을 뽑아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55.3km입니다. 진천이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 화성에서 안성, 진천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있는 78.8km 구간. 두 노선이 충북 혁신도시에서 만나 청주공항까지는 연결돼 크게 보면 Y자형 철도망이 신설되는 그림입니다. 철도망 계획 저희가 13건 반영 요구했는데 그 안에 저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경기 남부권 수도권의 그 수요를 충북이랑 같이 연계해서 철도교통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음성과 진천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기대가 높습니다. 충청북도는 노선이 겹치는 혁신도시부터 청주공항 구간에서 7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 중입니다. 3조 3천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체 예산을 50조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저희 중부 내륙선과 수도권 내륙선이 같이 반영이 돼도 올 상반기 확정되는 4차 국가계획에 넣어달라고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한 철도 신설 노선만 170개.
미래 철도교통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26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다음 주 예정대로 진행되면 최우선 순위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 만 65세 미만 입소자가 첫 접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제외 결정에 따라 충북의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약 13,000명이 줄어든 18,951명으로 재조정됐으며 남는 백신 물량의 활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을 맞는 전담 의료진 2,457명은 3월에 접종할 예정입니다. 보은에서 이번 설 연휴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아들과 접촉한 보은의 60대 어머니와 40대 누나, 10대 미만 조카 등 가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보은에 있는 어머니 집에 6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와 진천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4명이 또 확진돼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655명으로 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쪼개기 허가 논란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옥천에서 군의회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허가 과정을 살펴봤더니 마을 이장조차 모르는 주민설명회 증빙 서류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2년간 4차례에 걸친 분할 허가로 모두 12,000제곱미터 규모가 된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초기인 2019년 3월 서류상으론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주민 대부분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마을 이장은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10여 명이 참석했다는 증빙사진에서 아는 사람은 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은 2분입니다. 그 저기 옆쪽에 그 옆으로 가보세요. 옆으로 요분은 아시는 분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법적 의무가 아닌 주민 설명회를 조건부로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장도 모르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증빙 서류를 냈던 것입니다. 함께 첨부한 주민 동의서는 사업자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 제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 제출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토지주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작성을 해갖고 오신 거를 저희는 스캔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허가 절차가 진행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도 우리 행정사무조사기관 내내 내가 확인하고 질문할 테니까. 옥천군의회가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에 나서 쪼개기 편법 논란을 비롯한 허가 과정 전반을 공개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답변 요구서를 600명씩이나 서명을 받아가지고서 의회에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행정심판에서 어떤 그 결론이 나기 이전에 의회 입장을 그래도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6일 옥천군의 태양광 개발 허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사흘 연속으로 사우나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충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인사이동됐습니다. 충주시는 해당 간부 공무원을 모 사업소로 전보하고 이 사업소에 있던 공무원을 보건소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해당 간부 공무원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안은 없고 보건 업무 공백이 우려돼 인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늦어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 현장, 지난주 집중 보도해 드렸었죠.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미애 기자가 더 취재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지어 직접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택지로 개발한 뒤 환지로 돌려받아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이때 일부 토지를 건설사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준공도 도시개발 사업과 연동된 구조입니다. 조합 아파트였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분양사무소를 갈 때 거기에 건설이라는 큰 로고를 보고 샀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환지와 보상 방식을 놓고 지주 간 분쟁이 잇따르거나 조합장 비리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지 못 받은 사람들은 환지 받으려고 하고 환지 받은 사람들도 이걸 팔던 집을 짓던 해야 되는데 팔을래도 팔 수가 없어. 준공이 떨어져야 등기가 나요. KTX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지난해 말 청주시 승인을 받아 7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역시 환지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다 토지 확보 기준을 맞추기 쉬운 데다 토지주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해 동의를 할 확률도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듯이 조합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 방식은 경계 대상입니다. 사업 결정 과정에서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면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약에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처음부터 자기가 사업 시행자, 동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좀 관여를 하고. 입주자 입장에선 전체 택지개발 사업 이력을 파악한 뒤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은 전체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는 토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토지 성격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 보존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 도시개발 사업. 꼼꼼히 따져야 내 집 마련의 꿈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 한 차례 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적설량은 옥천 7.7cm, 영동 4.1, 청주 3.9cm 등을 기록했고 내일 오전 청주와 보은 등 일부 지역에 최대 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뚝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의 첫 기공식이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충주 이전 결정 이후 주요 협력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승강기 부품을 생산하는 마운트 G&D가 첫 삽을 떴습니다. 엄정면 10만 리 5천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신규 공장은 오는 9월 공사를 마친 뒤 연차적으로 직원 8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통일운동가 고 백기환 선생의 분향소가 충북에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오늘 청주 상담공원 분향소에서 정계인사 등 20여 명과 추모식을 연 가운데 모레까지 충주와 제천 민주노총 사무실, 음성노동인권센터 등 4곳에 시민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고 백기환 선생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매진해왔습니다. 겨우내 중단됐었던 제천 지역 건설 공사가 80% 이상 재개됐습니다. 제천시는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지난 8일 공사 중지 해제 명령을 내려 115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88%인 101곳이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3,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음성에서도 모든 택시에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음성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법인과 개인 택시 170여 대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터미널 종사자와 버스기사 등 운수업계에 마스크 18,000장과 소독제를 추가 배부했습니다. 충북의 첫 공립 대안고등학교인 은여울 고등학교가 다음 달 3일 문을 엽니다. 진천 옛 청명학생교육원터에 신설되는 은여울고는 학년당 15명의 한 학급씩 모두 세 학급으로 운영되며 학생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치유형 대안학교인 은여울 중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